파부 침주를 대선의 키워드로 삼아보겠습니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각오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니라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좀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요즘 우리가 흔히 시대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시대적 흐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제1야당의 대표로 원했던 것도 이 시대고 이 국민들입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상, 대한민국이 바라는 대통령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그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요.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보다 원래 혁명이 더 쉽다. 그 혁명이라는 거는 진짜 뭐 물질적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확 갈아엎고 네. 거기에 새로운 어떤 토대를 세우는 것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인데, 이 개혁이라는 거는 무수한 저항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언급했지만은 우선 개혁의 아이템이 잘못 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고, 다음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개혁을 굉장히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꺼내셨으니까, 또 언론사에 오셨으니까 네. 좀 여쭤보는데, 네. 언론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발언 기회 좀 드릴게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번에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발상 자체가 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웠던 것이, 결국에는 언론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지적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가장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권력자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권력의 99% 가까이는 여당과 지금 청와대, 거진 집권 세력이 향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보도하려 그러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마라.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보도한 게 있으면은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까지 손해배상을 때리겠다. 뭐 이런 언급들 같은 경우에는 보도와 언론의 기능을 이제 위축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건 정확히 이해 충돌이라고 봅니다. 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비판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이해 충돌의 명징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야당 대표쯤 되면요,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언론의 감시와 또 그리고 지적과 이런 걸 받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의 무게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지, 네. 제가 거꾸로 약간의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그 대선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네, 네. 그 가장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 대선 키워드 혹은 캐치프레이즈의 그런 윤곽이 나온 게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내세우기는 좀 어려웠었지만은 네. 이번에 저희 대선의 키워드를 참여, 공유, 개방으로 저희가 이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들 하에서 이제 대선에 대한 여러 전략들을 운영할 것이다. 물론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은 공정해야겠지만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이제 달라졌다. 네. 젊은 당대표 선출 이후에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참여라는 것은 정말 이 정치에 있어서 최대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그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이 소통해간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더 발전시키고 그걸 우리가 또 받아서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있고, 저는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저는 우리가 하는 이런 시도라는 것들이 우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의도 전체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대표가 처음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관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젊은 당대표가 보여주는 제1야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또는 미션은 무엇인가. 근데 아무래도 최근 당 안팎으로 대선 경선이라는 큰 어떤 이벤트를 놓고 대표도 그렇고 당도 겪는 고민이나 성장통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당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경선이라는 건 지난번에 그 2012년 대선보다는
아주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세론이 너무 강했었고 지금도 물론 1위 후보가 있고 2위 후보, 3위 후보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좀 의견 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다. 이거는 당연히 자신들이 이기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것이고 그 안에서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모신 정우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 선거에서도 상당한 공정함으로 총선 공천을 해신 적이 있는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갈등이 잘 봉합되고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